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5번째 시간의 마지막 시간 제3차 시 힌두교의 동남아 전례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원래 제가 첫 강의 5강의 제 1차 시 녹음할 때만 해도 힌두교와 불교의 전례를 모두 다 하려고 했는데요. 강의를 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번 주는 힌두교의 전례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전례는 제 6강에서 이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제 2차 시에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사상 그다음에 세계관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는데 힌두교에서 이제 개혁적인 종교로서 불교가 기원전 6세기에 갈라져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는 나중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힌두교도들은 비슈누 신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슈누의 아바타 중에 하나가 부다, 석가모니 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교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은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하고 힌두교하고는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힌두교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힌두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종교다.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불교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귀천이나 성별이나 아니면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다 불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요. 기본적으로 불교는 세계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힌두교의 경우에는 힌두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 아대륙과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힌두교가 번성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이제 그 불교하고 이제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힌두교가 좀 쇠퇴하거나 또는 변형되는 양상들을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지금 모디 총리가 힌두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원리주의자에 가까워서 힌두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공용어는 지난 시간에 영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모디 총리는 힌두인들의 말인 힌디라고 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의 힌디는 뭐 인도의 원래 고대 말에서부터 이제 발전해 온 거긴 하지만 지금 현대 모습하고 옛날 모습이 그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인도의 힌디어를 배우면 이제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배우게 되는데 이 데바나가리 스크립트는 현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 중세 이후에 이제 현대 모습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지역마다 또 스크립트가 굉장히 달라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문자죠. 우리는 한국어를 쓰면서 한글의 스크립트, 세종대왕이 개발한 그 스크립트를 이제 쓰면서 한글을 표기를 하는데요.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썼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기는 해요. 문자 자체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원전 2000년, 2500년 해가지고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문자로 추정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문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해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가 굉장히 지역마다 언어도 다양한 만큼 지역마다 스크립트도 다양해서 북방계 스크립트하고 남방계 스크립트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남아에 전래되는 문자들은 인도의 중남부 지역에 특히 이제 그 남부 지역에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힌두교 미술을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인도의 남부 지역의 힌두교 미술, 특히 이제 시기가 좀 늦은 6세기에서 8세기 이후의 힌두교 미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역시 앞으로 유적을 하면서 좀 더 각국별로 유적이나 유물을 하면서 관련되는 얘기들을 좀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지난 제3차 시는 앞에 2차 시에 이어서 인도 쪽에 이제 초기 힌두교 미술들과 석굴들을 이제 보면서 중요한 도상들 몇 개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이제 조각으로서 힌두 신상들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한 2세기나 1세기 정도부터도 힌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주신들, 비슈나 슈바라고 보이는 상은 아니지만 약시나 약샤나 이런 상들은 아니면 나가 이런 것들은
아주 일찍부터 만들어졌던 흔적들이 있고요. 불교 미술도 대체적으로 기원전 한 2세기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석굴이라기보다는 그 저 탑 주변에 이제 나오는 조각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오는 여러 가지 상들이 이제 힌두 상들을 많이 차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불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기원 전후한 시기, 뭐 기원 후 1세기 정도부터 이제 불상이 인도에서도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힌두 상들도 역시 기원 후 1세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쿠션 시대 정도부터 불상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지는 것처럼 힌두 상들도 역시 쿠션 시대부터 좀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들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힌두 상들은 대부분 다 그 굽타 시대 상들이 많은 편이고요. 굽타보다 앞인 이 쿠션 시대의 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몇 점 안 되긴 하지만 그 쿠션 시대의 상으로 알려진 인도 마투라 출토의 왼쪽에 보시는 비슈누 상을 보시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미국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인도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져 있는데 양식으로는 3세기 정도 보고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도 마투라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학자가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아이차트라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도 봅니다. 두 상은 다 비슈누 상인데요. 두 상은 다 아니라 왼쪽에 있는 상이 비슈누 상인데 비슈누 상의 경우에는 이 콘치라고 부르는 소라를 들고 있고요. 위쪽에 이제 보면은 법륜을 들고 있어요. 차크라라고 얘기를 하죠. 법륜. 그래서 법륜하고 콘치를 들고 있는 그 비슈누상을 이제 보시고 있고요. 이건 지금 마투라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삼지창이 보이는데 삼지창을 머리를 갖다가 위로 올려 묶어 가지고 이제 밑으로 풀어헤친 모양을 하는 요 상은 쉬바상이에요. 쉬바는 언제나 남근이 이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남근을 링가라고 해가지고 단독의 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은 없어지고 이 링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링가, 남근을 상징하는 링가는 특히 힌두교 미술에서는 그 쉬바신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링가가 남성의 성기라면 여성의 성기도 역시 만들어집니다. 이 여성 성기는 요니라고 불러요. 요니. 그래서 이따 링가와 요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고요. 이게 좀 한국이나 동아시아 분위기에서는 링가나 요니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힌두교를 이해할 때는 그냥 이쪽 문화 자체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적 힘, 파워, 그러니까 뭐 섹슈얼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이 섹슈얼 파워에 대한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도의 전설이나 신화나 뭐 이런 데에서 지역마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동남아와 관련되는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시기가 좀 늦어서 이제 굽타 초기로 생각이 되고요. 바라나시 지역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크리슈나 상이에요. 이 크리슈나는 지난번에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비슈누의 그 화신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 크리슈나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산을 하나 들고 이거 덩어리를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산이에요. 산의 이름은 고바르다나라고 얘기해요. 고바르다나. 이 고바르다나 산을 들고 있는 그 크리슈나라고 하는 이 도상은 머리 위에 산을 들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크리슈나가 이제 그 목동들하고 자랄 때 이 목동 여인들하고 이제 있는데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이제 목동 여인들이 괴롭힌 거에 화를 내면서 거기다 이제 태풍 같은 이제 커다란 바람을 갖다 보내는데 목동 여인들을 그러니까
소를 치는 여인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바르다나 산을 가져와서 인드라가 보낸 바람을 막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을 들어 올리는 장면으로 나오는 이 크리슈나의 이야기가 굉장히 얘기에 많이 나오고요. 요 도상은 나중에 초기 그 동남아 조각들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파르바티인데요. 스칸다라고 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아는 여성이 상당히 인도 조각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조각이 이 상이 무엇이냐, 이게 이 상의 이름이나 존명 같은 거를 알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나 명문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밑에다가 뭐를 깔고 있냐면 소를 깔고 있죠. 그래서 이 소를 깔고 앉아 있는 이 여신은 파르바티가 되고요. 요 아기는 이제 아들인 스칸다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기를 안고 나올 때는 스칸다를 안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뭐 스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둘 다 4세기, 6세기에서 같은 굽타 시기에 이거는 좀 초기 거, 이건 좀 후기 거가 되는데, 굽타 시대부터는 힌두 상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특히 한 5세기 정도부터는 힌두 석굴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현재 알려진 그 석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석굴은 우다야기리 석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우다야기리 석굴은 그 산치 스투파 근처에서 좀 이제 가까운 지역에, 인도 중부 지역에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코브라가 둘러싼, 코브라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코브라 머리로 둘러싸고 몸이 뱀으로 이제 생긴 남자가 있는데, 이게 나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가는 한자 경전에서 이걸 용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동아시아의 용하고는 생긴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의미는 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의미도 같다고 보긴 힘들어요. 나가는 보통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이고요. 물의 신이고 물에 사는 강의 신이거나 호수의 신을 이제 나가라고 부르고, 남자는 나가라고 부르고 여자는 나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나가와 나기니 뭐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나가, 나기니 뭐 나기니 역시 여자인데, 나기니가 여자고 나가가 남자인데, 이 머리에 꼭 이렇게 코브라가 나오는데, 코브라의 머리가 많을수록 신분이 높은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나가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멧돼지 머리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멧돼지 머리를 한 사람이 바라하라고 하는 비슈누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가와 야무나 여신이 빠졌을 때 구해내기 위해서 위험에 빠졌을 때 이제 멧돼지의 모습으로 이 강가와 야무나 여신을 구해냈다 그러는데, 그 장면을 신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이제 표현한 석굴 부조인데요. 이 우다야기리 석굴은 연대가 이제 석굴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401년에서 403년 정도 만들어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명문이 좀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5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석굴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힌두 신화를 굉장히 장면만 포착해서 장대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뭐 엘로라 석굴이나 이런 데 가면 도상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엄청 화려해지는 양상들도 보이게 됩니다. 우다야기리 석굴 전경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보셨던 석굴들은 요 길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석굴들이 있어요. 전부 바위를 파서 만드는 석굴들인데요. 이 인도에서 석굴을 만드는 전통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에서 모두 다 찾아볼 수 있고요. 가장 현재 빠른 석굴은 기원전 3세기 정도의 석굴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 계속 석굴을 만드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에 돌이 있으면 하여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많이 석굴이 나오는 거는 중부 지역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불교가 발전을 했었던 동인도 지역에는 석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형적으로 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전역에 이제 퍼져 있어서요. 힌두교 석굴들은 뭐 중부 지역 중심으로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남부 지역에서도 석굴이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힌두교는 여하튼 남부 지역에서 크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타밀주나 뭐 이런 데 가면 석상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오다야길리 석굴 중에서 5굴과 6굴에 이제 기념명이 써 있는데요. 지금 6굴 입구를 보시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6굴 양쪽에 보면은 감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씩 힌두 신상들을 새겨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그 주목되는 거는 이 왼쪽에 보시는 상인데, 요 동그라미 친 상. 이 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가네샤 상이 있습니다. 가네샤, 코끼리 머리를 한 사람, 가네샤 상을 만들어 놔서요.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가네샤가 이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다야길리 석굴에서는요, 비교적 이른 시기, 굽타 시기에 그 링가, 쉬바 링가가 남아있는데, 아까 링가가 쉬바 신의 상징이고, 남근을 조형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의 링가들에는 대부분 남근석을 이렇게 오뚝하게 돌로 새기면은요, 그 앞에 그 쉬바 신을 갖다 진짜 새기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쉬바의 얼굴을 새겨놓기도 해요. 이거 정면에서 본 거고, 이거는 측면에서 본 건데, 시바 신의 얼굴을 갖다가 그 남근석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돌기둥이 아니냐. 그런데 그 잘 보시면 남성의 성기를 잘 표현을 해놓고 있어서요. 다 남근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남근석 여근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게 시바신의 신앙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좀 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보통 그 링가를 세우는, 그래서 이제 이걸 남근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냥 링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링가. 영어로도 그냥 링가라고 쓰는데, 이 링가를 받치는 이 네모난 받침대가 보통은 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 네모난 돌이 있고요. 위에는 그 남근석을 상징하는 링가를 해서 대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기둥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나중에 동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힌두교 사원에는 대부분 다, 인도나 동남아에서 힌두교 사원에는 언제나 중앙에 링가를 모신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다 슈바신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봉환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또 할 텐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역시 인도의 카르나타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이홀이라고 하는 사원군에서 발견이 된 석조상들이에요. 그 사원을 장식했던, 힌두교 사원을 장식했었던 부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이제 보면은 다리를 갖다가 한쪽을 이렇게 내리고 앉아있는 팔은 4개, 팔은 4개, 하나, 둘, 셋, 4개. 팔은 4개, 사비에다가 얼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사비, 삼면 사비에 브라마상이 이제 위에 있습니다. 브라마는 보통 지물에 뭘 가지고 나오냐면 염주처럼 생긴 거 있죠? 염주를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제일 대표적인 지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을 갖다가 뿌리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뱀이 나왔죠. 그 다음에, 뱀이 아니라 이게 함사인데, 이게 함사인가 봐요. 이게 오리가 이렇게 있어서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브라마가 타는 승물 함사를 이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잠자는 비슈누상인데, 세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샤도 역시 나가 중에 하나예요. 거대한 그 세계를 떠맡는 그 뱀인데, 이 세샤라고 하는 거대한 나가 위에서 비슈누가 잠을 자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배꼽에서 연꽃이 나와서 브라우마가 피어나서 브라우마가 세상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슈누가 잠잘 때는 세상이 탄생되기 이전이죠. 세상은 이제 비슈누가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마가 세상을 만들고 나면은 비슈누가 깨어나서 그거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시바가 또 파괴를 하면 얘는 또 자고, 그러고서는 이제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러는데요. 세샤를 표현한 거는 보통 이 사람이 자고 있는 이 대좌가 이렇게 뱀 대자인데다가 머리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비슈누상이 이제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 조용히 됩니다. 나중에 동남아 할 때도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특히 캄보디아 지역에서 아마 이 세샤 위에 잠자는 비슈누상 같은 경우에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비슈는 깨 있는 비슈누인데 이 비슈누는 가로다를 타고 있는 비슈누라고 해서 아이홀에 있는 두르가 사원, 아이홀에 사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도 아마 세계문화유산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아이홀은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홀에 있는 이 두르가 사원에서 이제 보면은 두르가 사원이니까 두르가를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신상을 표현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요 위에 있는 젊은 청년이 바로 비슈누가 되고요. 여기 사람 얼굴 비슷하게 해서 사람 난쟁이처럼 생겼는데 요 날개 달렸죠. 이게 지금 가루다로 표현이 됐는데요. 나중에 가루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라 여기 이제 독수리 북이 이렇게 달린 그런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루다도 시대에 따라서 조형성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르가라고 하는 여신은 아까 왜 파르바티 여신의 쉬바 신의 배우자인 파르바티 여신의 그 화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독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요. 인도에서는 데비라고 하는 게 여신을 뜻하는데 이 데비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르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데비라는 말이나 또는 샥티라는 말을 쓰면 샥티도 여신이고 데비도 여신인데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름 없이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두르가를 대표해서 쓰는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이 두르가는 일반적인 그 여신들하고는 달리 전쟁의 여신 또는 파괴의 여신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칼리라고 하는 죽음의 여신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이 칼리도 사실은 두르가하고 같은 계통의 파르바티의 화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칼리보다 더 사나운 게 두르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지역 전승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르가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팔이 달리고 분노한 상태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악마들을 무찌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파르바티의 경우에는 아까 소를 탄다 그랬죠. 우마나 파르바티의 경우에는 그 소를 타고 시바처럼 소를 타고 나온 데 비해서 이 두르가로 나올 때 전쟁의 여신으로 나와가지고 그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뭐라 하지? 성스러운 그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될 때는 사자가 승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르가의 승물인 사자가 여기 몇 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소는 그 버팔로 이거는 이제 악마의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악마 버팔로를 이름이 잠깐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버팔로 물소죠. 황소로 쓰는데 이 황소는 그 시바의 난디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 사나운 황소의 모습을 한 악마가 나와서 세상에 이제 막 그 죄악을 퍼뜨리고 있을 때 두루가가 나와서 이 황소를 찔러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가하고 싸우는 또는 황소를 나중에 밟아 죽이는데 황소를 밟아 죽이는 두루가 여신의 이 신상은 요런 조형은 그 두루가 조형의 가장 대표적인 그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동남아 지역에 가면 황소를 다 표현하지 않고 발 밑에다가 이렇게 황소 머리만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이 황소를 잡아 죽이는 두루가 여신을 표현한 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 특히 동남아 미술 얘기를 할 때 이 춤추는 신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팔 여러 개 가지고 춤추는 이 두 상은 전부 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 지금 그 왼쪽에 보시고 있는 거는 바다미라고 하는 인도의 석굴에 표현이 된 부조 장면인데요. 이 바다미 석굴의 부조에서 나오는 요 춤추는 신상을 쉬바 나타라자라고 불러요. 이 쉬바 나타라자라고 하는 말은 춤추는 쉬바라고 불러서요. 댄싱 쉬바 또는 춤추는 쉬바상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팔을 가지고 이 세상의 파괴의 춤을 추는 세상을 파괴하는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파괴의 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쉬바가 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망한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쉬바의 파괴의 춤을 추는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춤출 때 항상 보면은 한쪽 다리를 들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 들었죠. 이렇게 완전히 들었고 여기는 지금 살짝 여기만 들었는데 다리를 들고 몸을 갖다가 이렇게 휘어서 몸의 각도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아주 동세가 강하고 그 조형이 뛰어난 양상들을 보여주는데요. 팔은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원래 4개인가 6개인가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해서 아마 16개에서 18개, 18개여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개의 팔을 가진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쉬바 나타라자, 춤추는 쉬바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그 쉬바신의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멸망을 가져와서 이 슈바 시인이 춤을 추면 그 악에 물들었던 세상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슈바의 세상이 종말을 가져온 슈바에 대한 조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 좀 비교적 이른 석조로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숨어 있는 요상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황소가 있어요. 얘는 난디입니다. 황소가 그 슈바가 타고 다니는 난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코끼리 보이시죠? 이 코끼리 역시 가네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바는 항상 삼지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손 하나가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지물들은 다 수인도 그렇고 지물도 그렇고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7세기에 나오는 이 쉬바 나타라자의 형태는 12세기 정도 남인도 지역의 촐라 왕조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난쟁이도 악마거든요. 이 악마를 깔고 누워서 춤을 추는 그 장면을 이 악마를 조복시키는 그 쉬바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역시 같은 의미의 쉬바의 춤 중에 하나고요. 악마를 조복시킬 때 요 난쟁이로 표현된 악마가 나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대체로 시기는 12세기, 11세기에서 12세기에 타밀나두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동으로 만들어진 상인데 내 모서리에 이렇게 구멍 달린 고리가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다가 막대기를 껴서요. 축제 같은 거 할 때 들고 나가서 행상의례라고 하는데 쓰던 그런 상이라서 여기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여기다 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렇게 들고서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시바 나타라자의 도상들은 나중에 동남아 지역, 요 다음에 보시는 동남아 지역의 상들에서도 비슷한 양상들로 나타납니다. 네, 인도 쪽에서 보시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 엘로라 석굴에 있는 그 쉬바 파르바티 상을 보시고 있는데요. 엘로라 석굴 이거는 이제 카일라스라고 해서 그 카일라스산이라고 하는 거는 쉬바가 사는 그 북쪽에 있는 성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제일 높은 봉우기를 카일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쉬바는 할 때는 그 히말라야 산에 그 궁전이 있어서 그 산 꼭대기에 산다고 알려져 있고요. 배우자하고 이제 카일라스 산에서 이제 2명이 있는데 아까 봤던 미투나상들이라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시바의 그 발을 베고 이제 나란히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시바고 이 사람이 파르바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바 파르바티를 표현을 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얼굴이 여러 개가 달린 그리고 손도 여러 개가 달린 사람이 앉아서 이 자리를 갖다 막 흔들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역시 그 신화에 나오는 이 라바나라고 하는 악마예요. 이 라바라고 하는 악마가 이 카일라스산을 흔들어 가지고 시바를 놀래키려고 이제 그 흔드는 장면이 이게 종종 표현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라바는 나중에 시바한테 잡히게 되죠. 잡히게 되는데 그 신화 중에 나오는 그 카일라스산을 흔드는 라바나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서 연회를 즐기는 시바 파르바티. 그래서 지금 밑에 라바나를 그리고 위에 시바 파르바티가 나오는 이 상들은 역시 또 동남아 지역에 가면 한 12세기 뭐 이때 캄보디아 지역 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이 조형화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인도의 힌두 석굴사원이나 조각으로 남아있는 힌두 신상들 중에서 다 본 게 아니라 인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동남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 힌두교의 전통과 사상과 문화적 양상들, 그 다음에 조형성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그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다음부터 보시는 것들은 다 동남아와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두교가 동남아에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과연 그 어느 지역에서부터 들어왔느냐,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왔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아까 타밀 지역의 조각들을 보여드렸는데 타밀나두 지역이 요 일대예요. 요 일대. 그래서 이 타밀 지역에서 아마 그 많은 문화가 동남아로 왔을 거라, 배를 타고 많은 문화가 건너왔을 거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오리사라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뭐 요 동인도 지역에서도 넘어오기는 합니다. 여하튼 배를 타고 요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배를 타고 들어와서 또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요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수마트라 북쪽,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 쪽에서는 요 중간 크라 지역, 그 다음에 이 자바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남부 지역으로 들어와서 요 강하구에 있었던 이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중부 일대, 요런 지역에 이제 아마 초기 인도로부터의 이주민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이주민이 왔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인도계의 그 문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한자 문화권이라서 이쪽 지역에서 그다음에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전부 다 한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지역에서는요, 요 인도 남부 지역에서 넘어오는 그 문자들, 나가리 문자라든지 뭐 이런 문자들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인도에서는 나가리 문자 여기 있죠. 나가리 문자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서요. 이 나가리 문자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나가리가 좀 나오기도 한다 그래요. 여기서 나가리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로시티 뭐 이런 거 다 스크립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쪽엔 카로시티가 많이 나오는 데 비해서 이 남쪽에서는 타밀 계통, 남인도 계통의 문자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한 3세기에서 4세기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인도계 문자들이 명문으로 나오는데, 현재 동남아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아는 다낭 있고요. 다낭에서 조금 내려가면 나트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글로 나트랑이라고 쓰는데 이거 사실은 나트랑이 아니라 낫짱이에요. 낫짱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TR이라고 하는 거, 베트남어의 TR 발음은 쯔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랑이라고 하는 도시 조금 아래 복가인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비문이 나온 게 19세기에 발견된 비문이 있는데요. 그 비문이 현재 2세기에서 3세기 정도 돼가지고요. 이게 제일 오래된 비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짱 지역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건 보르네오 섬의 이쪽 지역을 칼리만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칼리만탄이니까 요 일대죠. 이 동칼리만탄 지역에서 쿠타이라고 하는 쿠타이 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한 명문들이 이제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4세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석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도 쪽 문화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좀 전에 설명한 나짱 근처에 복가인 마을에서 나온 복가인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명문인데, 이렇게 비석이에요. 명문의 내용은 전부 다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언어는 남인도계 문자에다가 언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써서요. 대부분 산스크리트어 비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 비문, 그 다음에 이제 요 쿠타이 비문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동칼리만탄 지역에서 팔라바 문자도 역시 시대가 좀 늦은, 이게 조금 더 시대가 빠른 거고요. 남인도 문자 중에서 이 복가인 문자가, 그 다음에 이 팔라바 문자는 이 복가인 문자의 비문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정형화가 많이 돼서 뭐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고 뭐 이렇게 그런 양식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문자의 서체를 가지고 보통 연대를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팔라바 문자가 쓰인 쿠타이 비문이라고 하는 거는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세기, 4세기, 5세기 그 이후에 7, 8세기 지나서요. 계속 비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캄보디아 일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밑선 유적을 비롯해서 뭐 덩정이나 뭐 이런 유적들에서도 이 비문, 산스크리트어 비문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많이 연구가 돼 있죠. 판독도 많이 돼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비문들을 통해서 역사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여기는 이 복가인 비문은 별로 이 윗부분이나 이렇게 뒷부분이나 이런 데가 비문이 온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스리마라 왕이라고 하는 스리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의 뭐 자손들의 얘기가 이제 써 있고요. 이쪽은 쿠타이라고 하는 왕조의 이름과 몇몇 왕들의 그 계보 같은 것들이 써 있어서요. 그 당시 칼리만탄 섬에는 쿠타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리마라 왕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동남아시아의 전설에 의하면 그 꼰디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도의 브라만이었는데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 지역의 땅에 그 나가의 공주인, 나가 왕의 공주인 소마 공주랑 결혼을 해서 컨디냐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그 베트남의 밑선 유적에서 발견이 된 7세기 거에 이제 그 밑선의 그 기원이 꼰디냐라는 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밑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베트남의 동탑 지역에서 나오는 데도 역시 꼰디냐의 이름이 그 선조로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꼰디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 중국의 양나라의 사서 양서에 의하면 역시 혼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선가 남쪽 나라에서 배를 타고 와서 그 당시에 공주 유엽이랑 결혼을 해서 부남국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소마공주와 공주 유엽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같고 혼전이라는 사람과 중국 기록에 나오는 혼전이라는 사람과 산스크리트 비문에 나오는 꼰디냐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설도 되게 동네마다 좀 다른 데다가 그 말도 워낙 그 중국어로 남아있는 기록이랑 산스크리트 비문이 그렇게 같지 않기 때문에 발음도 다르고 그래서 이 소마는 또 그렇고 워낙 그 흔한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산스크리트 이름 중에서는.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배를 타고 남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현지에 남자들이 배를 타고 들어온 남자들이 현지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왕국을 세워서 그 발전을 시키기 시작을 했다. 나라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지역 그것이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에 좀 기록이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계의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인도에서 온 사람이 이 브라만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인도 말을 써가면서 인도 문화를 정착시켜서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아마 인도로부터의 그 들어오는 그 이주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고고학적 조사를 하면은 지난번에 왜 그 인도계 그 보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제 주로 많은데 그 초기 철기 시대에 보면은 인도 쪽으로부터 배를 타고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이제 2, 3세기 정도부터는 이제 왕이 돼서 그 왕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랬었던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록에 나오는 거하고 산스크리트 비문에 나오는 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산스크리트 비문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그 좀 그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는 편이고 비석들을 연결시켜서 역사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에 힌두교가 그럼 언제 처음 전래됐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언제 인도 사람이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인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오자마자 힌두교를 전파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힌두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들 뭐 윤회를 한다든지 업을 쌓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상들은 동남아에도 상당히 일찍 전해진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불교나 힌두교가 기원 전후한 시기 정도에는 전해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태국의 남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남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얀마의 또 남부 지역 같은 데에서는 인도식의 그 전축 그 구조물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어서요. 그 탑으로 보이는 것들, 불탑으로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뭐 사당 같은 것들로 보이는 그
벽돌로 지은 건물들 같은 것들이 기원 전후한 시기의 유적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그 종교가 전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신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는 대체로 한 5세기에서 6세기 지나야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것은 쿠션 시대 2세기에서 3세기 아까 맨 처음에 보신 인도 마투라에서 출토된 비슈누 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좀 비교적 이른 동남아에서는 비교적 이른 비슈누 상인데요. 이거는 태국의 왓살라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출토가 됐고요. 높이는 67cm에 시기는 유적의 성격으로 인해서 5세기, 4세기에서 5세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높은 고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치를 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초기에 이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힌두상이나 불교상들은 이 석상을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대 같은 것들을 돌로 만들어 놔요. 이게 없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에는 필요 없지만 지대 형태를 가진 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식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지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도 쪽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조금은 좀 차이를 보여서 이렇게 상을 수입해 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도상이 들어와서 현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다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출토가 됐고요.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석상으로 만들어진 비슈누상, 왼쪽에 있는 것은 청동으로 주조를 한 비슈누상인데요. 역시 비슈누상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곤봉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도 아마 곤봉을 들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가 잘라져서 팔 두 개가 없어서 뭘 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도 잘라지고 요 밑에도 잘라졌는데 이렇게 둥글게 가드를 원래 쳤던 흔적 들이 남아 있고요. 발이 없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콘치라고 해서 이 소라 들고 있고요. 높은 원통형의 고관을 쓰고 있는데 요 상들 높은 원통형의 고관을 쓰고 콘치를 들고 곤봉을 들고 나오는 사비의 그 신상은 대부분 다 비슈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계 도상을 차용하면서 동남아시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들 다 베트남에서 이제 출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지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네샤 같은 상들도 7세기 정도에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역시 베트남 짜빈 남부 지역에 롱안이나 짜빈 다 남부 지역인데 남부 지역에서 출토된 두루가상이에요. 역시 7세기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의 경우에도 이거 왜 두루가로 추정을 하냐 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에 보면 아까 버팔로를 밟고 있는 또는 버팔로와 싸우는 두루가들을 인도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역시 버팔로를 밟고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이 원통형 관은 신상들한테 많이 쓰이는 거라서요. 7세기 정도의 이 베트남 지역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힌두계 신상들이 여러 종류로 만들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푸놈펜. 지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푸놈펜 박물관, 캄보디아의 푸놈펜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된 거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푸놈펜은 아니고 푸놈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의 국경지대에 있는 그 초기 부남국의 수도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푸놈다 지역에서 출토된 상들이에요. 세 점 모두 다. 근데 이 푸놈다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푸놈다 지역에서 나온 푸놈다 양식의 이 조각들은 보통 6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힌두상들이고요.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힌두상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몇 군데 이제 불상들도 보실 텐데요. 초기에 나온 상들은 힌두상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6세기, 7세기 정도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푸놈다가 좀 더 빠른 시기의 것이라서 6세기 정도에 좀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빠른 힌두 신상들이 나오는 지역이 여기 푸놈다라고 하는 데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캄보디아영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부남국이라고 하는 데의 문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부남이 중국 양나라 때의 사서에 의하면 부남 왕은 다 불교를 믿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그 푸놈다 지역에서는 같은 부남국 시대인데도 이 힌두 그 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힌두교 신전도 나오고 있어서요. 힌두교 역시 이 지역에서 많이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남 이게 이제 그 부남과 첸나, 후난과 첸나 중에서 어느 쪽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여하튼 이거 다 부남의 일부 지역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남국 왕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교도를 믿었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교를 믿었다고도 하니까 아마 그 달라질 때마다 만들어진 양상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요상, 뭔 것 같으세요? 가운데 있는 이상은? 생긴 거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죠.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고바르다나 산을 들고 있는 크리슈나예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짚고 있는 것처럼 생긴 이 사람은 크리슈나상을 표현한 거고요. 가운데 있는 여기는 아까 인도에서도 보셨죠? 원통형 관을 쓰고 이쪽은 먹이를 풀어 헤쳤고 이쪽에는 법륜하고 없어졌지만 콘치를 들고 있고 여기 삼지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이 잘라서 여기 이쪽은 옷주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옷주름이 없죠. 그래서 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하리하라를 표현을 한 거예요. 5세기, 6세기죠. 6세기.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루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가로. 뭐 두루가가 아니라 그냥 대비나 여신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이 만들어진 상이 두루가라서 두루가 또는 우마 뭐 이렇게 부르고는 있는데요. 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다음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요니와 이 밑에 있는 게 요니예요. 그 다음에 링가 해서 요니와 링가가 사원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요니의 경우에 베트남 지역에서 나오는 요니는 항상 방형으로 만들어지고요. 인도에서 나오는 요니는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성기를 상용하면서 여기 이제 보통 뭘 하냐면 물을 이렇게 뿌리면 이 물이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받아서 또 뭐 정수로 사용을 하는데 이 물 흘러나오는 요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그 여성의 성기를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는요. 중부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기가 좀 늦은 뭐 한 10세기에서 11세기 뭐 이렇게 넘어가는 늦은 시기에 그 힌두 신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여기 산이죠. 그래서 동물들이 여기 바위가 표현이 되어 있고 위에 동물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들고 이 사람 아까 본 그 고바르다나 산을 들고 있는 크리슈나 도상을 표현한 거예요. 양쪽에는 소를 이제 표현하고 있어서 이 쉬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고바르다나 산을 들고 있는 크리슈나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트남 여기 미선 지역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요. 여기 팔을 여러 개를 갖고 여기 다리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여기는 윗부분이 다 없어지긴 했는데 위에는 아마 그 춤추는 시바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여기 보면 난디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미선 지역에서 나왔고 미선 나중에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역시 댄싱 시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다른 양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아까 왜 까일라산을 흔드는 악마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쉬바와 파르바티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까일라산은 이 밑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위에 장면만 보시고 있는데 이 쉬바와 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쉬바와 파르바티죠. 요 상은 역시 나중에 또 캄보디아 할 때 좀 보시긴 할 텐데요. 지난번에 왜 프랑스 사람이 여기 와서 왜 도적질을 하려다가 말았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나왔던 반티아이 스레이 사원의 조각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힌두 조각들 거긴 다 힌두 사원이라서 힌두 조각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그 인도에서부터 전해진 도상들이 그 캄보디아 양식으로 변화된 양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힌두 미술이 크게 발달을 한 건 보통 그 크메르 제국이 발전을 하는 9세기, 10세기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3세기 정도까지가 널리 발전을 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이게 상당히 많은 힌두 신상과 조각들, 그다음에 사원들이 남아 있거든요. 힌두교 미술에 대해서는 일단 도상이나 신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도상들을 중심으로요. 근데 인도 전체에서 그런 도상들이 다 유행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보여드린 거는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것들을 비교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인도 전체로 보면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신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남아 힌두교의 동남아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불교의 동남아 전례에 대해서, 불교란 종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떻게 전래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한 주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